9.3절 행렬과 연산입니다. 자, 일단 행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또는 수들의 직사각형 모양 배열, 즉 이렇게 생긴 수들의 배열을 우리는 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 2, 3, 4 이렇게 수를 배열한 거죠. 이렇게 사각형 모양 또는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배열한 것들을 우리는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 스칼라들이 속해 있는 집합이 실수이면 실행렬, 복소수이면 복수행렬. 근데 우리는 주로 실행렬에서 다루고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로에 배열된 수의 열. 가로의 배열. 얘는 가로가 한 개, 두 개, 그쵸? 그 다음에 세로에 배열된 열. 한 개, 두 개죠? 그럼 지금 이 행렬 같은 경우는 2/2. 행의 개수. 지금 앞에 행이 오고 뒤에 열이 옵니다. 그럼 얘는 행이 두 개, 열이 세 개니까 2/3. 크기가 2/3가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특히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경우를 n/n 행렬, 즉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크기가 다른 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행이 하나, 둘, 세 개, 열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3/4 행렬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첫 번째 행 있죠? 그럼 우리는 얘를 A1 해서 1, 2, 3, 4 즉 아래 첨자로 들어가요. 얘는 두 번째 행만 따로 끌어다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콤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행렬에서는 5, 6, 7, 8 얘네들을 그 다음 세 번째 행 A3 9, 10, 11, 12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열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1열을 표시하고 싶다. 그럼 행렬 A에 대해서 1열이니까 A1 위첨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1, 5, 9 A2는 2행 2, 6, 10 이렇게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행을 표현하는 거는 행벡터, 열을 표현하는 건 열벡터. 즉 A의 행렬에 대해서 i번째 행은 아래 첨자 AI로 j번째 열은 AJ 위첨자로 사용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요 1, 2, 3, 4 요 숫자들을 우리가 성분이라고 불러요. 성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1 같은 경우는 일행의 1열이죠. 그래서 A11는 1이다. 그 다음 2는 일행의 2열이죠. A12는 2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행렬을 기호로 쓸 때 우리가 11, 12, 13, 14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21, 22 이렇게 쓰겠죠. 그쵸? 이렇게 그럼 여기는 3행의 1열 32, 33, 34 이렇게 그럼 얘를 아예 간단하게 I, J I가 행을 뜻하는 거니까 I는 1에서 어디까지? 3까지 J는 열을 뜻하는 거니까 1에서 4까지 이렇게 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이제 행렬을 다른 성질들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절에서 벡터를 정의하고 벡터가 같다. 그 다음에 벡터 사이의 연산 이런 것들을 정의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행렬을 정의했고 그럼 그 행렬 두 개가 같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 행렬 사이의 연산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렬 A가 있고 B가 있는데 같다라는 건 각각의 성분의 위치가 같을 때 우리는 같다고 해요. 즉, 행렬 A가 1, 2, 3, 4. 그럼 B는 1, 2, 3, 4. 이렇게 일행의 일렬의 성분과 일행의 일렬, 각각 성분의 위치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돼요. 아셨죠? 이럴 때 우리는 행렬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행렬 사이의 합, 똑같이 우리가 덧셈으로 써요.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성분끼리의 합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1, 2, 3, 4, B가 뭐라고 할까요? 4, 5, 6, 7. 그럼 A 더하기 B라는 건 일행의 일렬 성분끼리 더해서 일행의 일렬 자리에, 그쵸? 그럼 일행의 2열 성분끼리 더해서 일행의 2열 자리에, 그 위치에 그대로. 그럼 얘는 2행의 1열 성분이죠. 그럼 얘는 더해서 요 자리에, 얘랑 더해서 요 자리에 그냥 더하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 스칼라 곱, 즉 행렬 A에다가 숫자 3을 곱한다. 그럼 얘는 각각의 성분에다가 3을 곱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 다음 영행렬,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하고 제로 벡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덧셈과 행렬의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랑 같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다. 그쵸? 그럼 두 번째, A랑 B랑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는 거랑 B랑 C랑 더한 다음에 A랑 더하는 게 같다. 즉, 결합 법칙. 그 다음, A에다가 영행열을 더하는 거랑 영행열에다 A를 더해도 항상 A. 즉, 얘는 영행열이 실수에서 0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그쵸? 그 다음 행렬 A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해요. 그럼 걔네 둘이 더하면 항상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스칼라 알파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겠다. 그쵸? 그 다음 여기 알파 베타가 스칼라죠? 행렬 A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겠다. 그 다음 알파 베타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뭐가 성립하겠다? 결합이 성립하겠다. 행렬 A에다 2를 곱하면 그러니까 즉 일반적으로 덧셈과 스칼라 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연산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이 다 똑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정의 3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행렬끼리의 합 정의했고 행렬에다가 스칼라 실수를 곱하는 곱을 정의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행렬과 행렬 사이에 곱을 정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행렬 A가 있고 행렬 B가 있는데 요런 모양이 된대요. 즉 얘는 무슨 말이냐?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가 A, B, C, D 2x2예요. 자, 앞에서 말했던 행렬의 합에서는 행렬 두 개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가 행렬의 합을 정의했어요. 자, 그럼 곱은 어떻게 되느냐? B, X, Y, Z, W 역시 2x2. 그럼 두 개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A 곱하기 B를 지금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1행과 1열의 성분을 벡터의 내적처럼 곱하는 거예요. 얘랑 곱합니다. AX 얘랑
얘랑 곱해요. BZ 해서 더해서 1행과 1열의 성분 곱의 합을 1행 1열 자리에. 자, 그 다음에는 누구랑? 얘랑 2열과 곱해서 더합니다. 얘랑 그럼 A, Y, B, W 더해서 1행의 2열 자리에. 자, 그 다음에는 여기 2행이죠? 2행과 1열을 곱하면 2행의 1열이니까 2x1 자리에 C, X, D, Z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더 정리하면 1행의 2열을 곱하면서 2 자리에 CY 더하기 DW. 그쵸? 이런 식으로 정의하겠다. 그럼 해놓고 봤더니 얘는 다시 2x2 행렬이 나와요. 자, 밑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지금 행렬의 곱에서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합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행렬의 합은 두 행렬의 크기가 똑같을 때만 더하기가 가능해요. 즉,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행렬의 곱은 크기가 다르더라도 곱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여준 거는 자, 여기 봅시다. 정의를 다시 봅시다. 행렬 A는 m by n, n행 n열의 행렬이에요. B는 n행 r열의 행렬이에요. 즉 A 곱하기 B를 계산하는데 앞에 오는 행렬의 열과 뒤에 오는 행렬의 행이 같으면 곱하기를 정의할 수 있고 결론은 m by r 행렬로 나와요. 지금 여기 내가 예를 든 건 2x2 사이즈가 똑같은데 지금 여기 2열, 2행 똑같죠? 똑같으니까 곱하기가 가능하고 결론은 2x2로 나오겠다. 즉 사이즈가 다른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A는 1, 2, 3, 4, 5, 6 그럼 얘는 2행의 3열 그럼 곱하기가 가능하려면 얘는 3행의 2열로 즉 얘랑 같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3행 X, Y, ZW, AB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3, 3 똑같고 결과는 이거 2x2로 나오겠죠. 그럼 실제로 2x2로 나오나 계산해 볼게요. 자, 1행 1열 곱해서 원원 자리에 X, 2Y 아니 틀렸죠? 자, X 더하기 2Z 더하기 3A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1행과 죄송합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쓸게요. 1행과 2열을 곱해서 1, 2 자리에 그럼 Y, EW, 3B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 2행의 1열이니까 2행 1열 2원 자리에 4x, 5y, 6w 곱의 합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행의 2열이니까 2 자리에 4y 더하기 5w 더하기 6b가 되겠죠. 그럼 결과가 2로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요 행렬의 곱의 정의를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2 2. A도 2x2 행렬이고 B도 2x2 행렬이고 A랑 B랑 사이즈가 같네요. 그쵸? 그럼 요 문제는 앞에서 위에서 들은 얘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과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A, B와 BA를 다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는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A랑 B랑 곱했더니 성분이 모두 0인 0행렬이 나왔고 B랑 A랑 곱했더니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오호, A랑 B랑 A랑 다르구나. 아, 행렬의 곱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셨죠? 자, 요거 예제 32번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 33번. 얘는 1, 2, 3, 즉 1행의 3열이죠. 4, 5, 6. 얘는 행이 하나, 둘, 셋, 열이 하나. 3행의 1열. 그럼 행과 열이 같으니까 곱이 가능하고 결과는 1/1인 행열. 즉 이렇게 결과만 일단 놓고 보면 숫자로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행렬과 행렬의 곱은 행렬도 나오지만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즉 1행의 1열짜리 행렬을 우리가 그냥 실수로 보니까 그럼 곱.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이런 모양도 나오겠다. 즉 행렬의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446쪽 정리 3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정리 36번에는 우리가 이제 곱을 정의했으니까 행렬의 곱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금방 얘기했듯이 아까 예제에서 보여주듯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쵸?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뭐는 성립하느냐? 결합은 성립한다. 그 다음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 근데 이 분배 법칙 성립한다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즉 A가 앞에서 분배가 되고 있을 때 결과를 쓸 때도 A, B, A, C 여기를 뭐 A, B, C, A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막 바꾸면 안 돼요. 왜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즉 그래서 뒤에서 분배하는 것도 따로 정리를 해줬어요. 했을 때 성립한다. 아셨죠? 그 다음 행렬끼리 곱해서의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 행렬 AB에다가 스칼라 알파를 곱할 때 이 알파는 이렇게 먼저 곱하거나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셨죠? 얘는 우리가 n/n 행렬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다 계산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렬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해볼 텐데요. 자, 정사각 행렬이 있어요. 그럴 때 원원, 투투, nn 성분을 주대각 성분이라고 부른다.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2x2 행렬 원원, 원투, 투원, 투투 이렇게 생겼을 때 행과 열의 위치가 같은 자리 이 자리를 주대각 성분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만약에 3x3 행렬이다. 행렬 A가 즉 원원, 원투, 원쓰리, 투원, 투투, 투쓰리, 쓰리원, 쓰리투, 쓰리쓰리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주대각 성분은 어디가 되겠다? 행과 열의 위치가 같은 요 자리. 요 자리를 뭐라고 부르겠다? 주대각 성분이라고 부르겠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주대각 성분 이외의 성분이 0인 행렬. 주대각 성분 이외에 즉 여기 요 주대각 성분 요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가 다 0인 경우 즉 3x3에서는 여기가 다 0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대각 행렬이라고 부르겠다. 요거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각 행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주대각 성분이 모두 1인 행렬을 우리가 항등 행렬 또는 단위 행렬, 즉 항등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가 생각나냐면 항등 함수가 생각나죠. 그렇죠? 즉 함수에서의 항등 함수 역할을 하는 것이 행렬에서의 항등 행렬입니다. 그럼 항등 행렬은 어떻게 생겼느냐? 즉
대각행렬은 주대각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0.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주대각 성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1, 0, 0, 1 이렇게 생긴 애들. 그럼 3x3는 어떻게 생겼느냐? 1, 0, 0, 0, 1, 0, 0, 0, 1 이렇게 생긴 애들을 우리는 항등행렬 또는 단위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삼각행렬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종류가 또 있냐면 삼각행렬이라고 있는데 삼각행렬은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3x3로 설명할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모두 0인 거. 그러니까 한쪽만 0인 거예요. 한쪽만. 대각행렬은 주대각 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싹 다 0인 거였다면 삼각행렬은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요 위에가 모두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 또는이에요. 또는 요 아래가 0이거나 이 둘 중 아래가 모두 0일 경우 우리는 삼각행렬이라고 부르겠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를 하나 더 계산하러 갈 건데 뭐냐면 0행렬은 숫자에서 0과 같이 쓰인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항등행렬은 사실은 실수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정리 37번을 지나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즉 곱에 대해서 누구랑 누구랑 곱해서 항등행렬이 나오느냐 항등행렬이 나오게 하는 그 개는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행렬 A가 있어요. 행렬 A가 있는데 행렬 A에다가 B를 곱했어. 행렬 A에다 B를 곱했더니 항등행렬이 나왔어요. 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렬의 곱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얘는 아주 특별하게 A 곱하기 B도 I가 되고 B 곱하기 A도 I가 돼야 돼요. 요 두 가지. 얘도 I가 돼야 되고 얘도 I가 되고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B를 A의 역행렬이라고 부르겠다. 즉 기호는 B는 A의 인버스. 즉 역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역행렬의 기호가 함수에서 역함수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아셨죠? 자, 곱해서 단위행렬 항등행렬이 되게 만들어주는 B를 우리는 A의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서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를 계산했듯이 즉 역함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행렬에서의 역행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지 않았듯이 역행렬도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닌데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는 걔를 가역행렬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럼 역행렬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역함수 같은 경우는 뭐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꿔서 찾는다. 뭐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럼 행렬은 행렬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찾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2x2하고 3x3에 대해서만 역행렬을 찾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x2 행렬. 2절에서는 2x2 행렬. 자, 예제 38번 행렬 A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역 행렬이 될 조건이 이거임을 보여라. 즉 가역 행렬,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역행렬을 찾아봅시다. 역행렬을 찾고 이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즉 다시 A의 역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A에다가 지금 우리 책에서 X라고 썼으니까 X를 곱하고
이 값이랑 x랑 a랑 같아서 얘가 i가 될 때 그때 우리는 x를 a의 역행렬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 행렬 x를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x를 제가 그냥 여기다 여기 풀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다 써볼게요. x를 xy uv라고 놓고 그 다음 ax를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a, b, c, d, x, y, z, w.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는 거죠. ax, bz. 그 다음 1행과 2열. ay 더하기 bw. 이렇게 생기죠. 2행의 1열. cx 더하기 dz 2행의 2열 cy dw 얘가 항등행렬 2x2니까 1, 0, 0,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봅시다. 지금 우리가 요까지 찾았어요. 요까지. 그럼 여기를 지우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찾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xy, uv의 값을 찾아야 돼요. 그쵸? xy, uv의 값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조건을 여기서 갖고 있느냐? 여기서 즉 ax, bu는 1, cx, du는 0. 즉 x, y, u, v를 찾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요 두 식을 연립해서 얘를 연립해서 u와 v를 찾겠다.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 지금 일단 뭐를 먼저 찾을까요? x를 먼저 찾을게요. 그러면 여기 각각의 항에다가는 d를 곱하고 여기 각각의 항에다는 b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dx 더하기 bdu는 d가 되고 그 다음 cbx 더하기 bdu는 0이 되죠. 그래서 얘를 뺍시다. 그럼 여기 없어지죠. 소거되고 그럼 빼면 ad-bcx는 d가 돼요. 그쵸? 그럼 x는 어떻게 되죠? x는 지금 얘로 나눠야 돼요. 그쵸? 그럼 ad-bc분의 d가 되겠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u를 구해요. u를 구하려면 여기 각각의 항에다가 뭐를 곱해요? 지금 x를 없앨 거니까 c를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a를 곱해요. 그럼 식이 acx 더하기 bcu는 c가 되고 acx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다가는 a를 곱하니까 adu는 0이 돼요. 그럼 얘를 또 뺍시다. 그럼 여기 다 없어지고 그러면 bc 빼기 adu는 c가 되죠. c가 돼요. c가 여기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u는 지금 BD, AD 분의 C니까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AD-BC 분의 마이너스 C가 되겠다. 즉,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찾으면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 찾으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머지도 마찬가지. 요거 어디 갔어요? 얘 2번하고 4번을 연립해서 찾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모양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자, 위치에다 넣어요. 행렬 x는 어떻게? ad-bc분의 d ad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자
AD 마이너스 BC분의 마이너스 B, AD 마이너스 BC분의 마이너스 C, AD 마이너스 BC분의 A. 그러면 AD 마이너스 BC분의 분의 1로 묶어내요. 이렇게. 그쵸? 각각의 성분이 다 똑같으니까 그럼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역행열인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오긴 했는데 앞에서 계산할 때 자 어디쯤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1위로 넘어올 때 AD-BC로 양변을 나누고 있어요. 그쵸? 나누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뭐? 얘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쵸? 얘가 0이 아닐 때만 우리는 x, y, u, v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x, y, u, v에 AD-BC가 다 들어가요. 그럼 AD-BC가 만약에 0이다. 그럼 분모가 0인 거잖아요. 분모가 0인 숫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역행열이 생기면 행렬 A가 있어요. 다시 정리 들어가 봅시다. A, B, C, D 행렬 A가 있을 때 역행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단 어떨 때 행렬 A에 대해서 역행열이 이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느냐? 얘가 0이 아니다가 돼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2x2에 대한 이 역행열의 모양은 우리가 외워서 씁니다. 즉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책에 뒤로 넘기면 예제가 있나? 예제가 39번에 있네요. 자, 그럼 39번 예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예제 39번에 1번 행렬이 1, 2, 3, 4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역행렬이 존재하면 구하시오 그랬어요. 존재하면 구하시오. 그럼 역행렬의 존재성은 뭐였냐면 AD-BC가 0이냐 아니냐? 0이 아니다. 그럼 요 자리가 A, B, C, D 위치였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크로스해서 곱해서 빼요. 4 빼기 6은 마이너스 2. 0이 아니죠. 그럼 역행렬이 생겼어요. 자, 그럼 역행렬이 어떻게 생겼더라냐면 A, B, C, D일 때 A의 역행렬은 AD-BC분의 1에다가 얘랑 자리 바꿨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AD-BC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DA 얘랑 자리 바꾸는 거죠. 얘랑 1, 4,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붙였죠. 이렇게. 역행렬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자, 그러면 2번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제로 제출해 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역행열의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정리 9.41. 가역행렬 A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가역행렬 AB라는 건 무슨 뜻이냐? A와 B가 모두 역행렬을 가진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1번. 역행렬의 역행렬. 역행렬의 역행렬은 A가 된다. 이거 함수의 역함수하고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그럼 똑같죠. 그 다음에 곱의 역행렬. 자, 다시 쓰면 A랑 B랑 곱해서 역행렬을 구하면 B 인버스, A 인버스. 이 위치가 바뀐다.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역행렬의 성질을 알고 자, 그러면 다른 행렬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49쪽. 자, 이번에는 전치행렬이란 말이 나와요. 전치행렬이란 말이 나오는데 전치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여기를 읽어볼게요. 행렬 A의 IJ 성분을 JI 성분으로 갖는 행렬을 A의 전치 행렬이라고 하고 A의 T로 표현하겠다.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일행이죠. 일행에 있는 성분을 일열로 보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행에 있는 성분을 이열로 보내서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요. 그거를 A의 T, 트랜스포즈 시킨다고 해서 A의 전치 행렬. 즉, 예를 들면 A가 1, 2, 3, 4, 5, 6 일부러 행과 열의 사이즈가 다른 걸로 예를 들었어요. 그럼 A의 T 1행을 1열로 이렇게, 그럼 2행을 2열로 이렇게 보내겠다. 이게 전치 행렬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어떤 행렬이 있어요.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의 전치 행렬을 구했어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 얘네 둘이 같아. 같을 때 우리는 대칭 행렬이라고 부르대요. 즉 무슨 말이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1, 2, 3, 4, 5, 6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어떻게 생겨줘야 되냐면, 잠시만요, 얘를 잘못 들었어요. 여기를 2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 3, 6, 뭐 여기는 7, 아무거나. 즉 벌써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제가 A를 이렇게 들었어요. 자, 그럼 A의 T 찾아볼게요. 실제로 1행을 1열로 보냅니다. 2행을 2열로 보냅니다. 3행을 3열로 보냅니다. 1, 2, 3, 2, 5, 6, 3, 6, 7 같죠? 즉 A랑 AT랑 같아서 얘를 대칭 행렬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얘를 대칭 행렬을 구하지 않고 잘 쳐다보면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 보이시죠? 대칭이에요. 성분이 이렇게. 그래서 대칭 행렬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굳이 얘를 구하지 않고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이게 대칭되게 쓰여져 있으면, 성분의 위치가 똑같으면 걔는 전치 행렬을 구해도 항상 같아서 대칭 행렬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대칭 행렬의 성질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9.42. A의 전치의 전치, T의 T는 다시 A가 되겠다. 이건 당연하겠죠. 행과 열을 바꿨다가 다시 행과 열을 바꾸면 자기 자신으로 오겠다. 더해서 트랜스 시키는 거랑 각각 트랜스 시켜서 더해도 같겠다. 그 다음 행과 열의 위치만 바꾸는 거라 행렬 A에다가 스칼라 알파를 곱해서 전치 행렬을 구해도 트랜스 시켜도 트랜스 시켜서 알파벳 한 거랑 같겠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성질들하고 똑같은데 곱해서 전치 행렬 찾으면 왠지 앞에 성질들로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특이하게 얘가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역행렬의 성질하고 똑같이 나온다. 즉 A, B에 시키면 B 트랜스, A 트랜스 요 형태로 나오겠다.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자, 예제 9.43 요거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자, 즉 이거 얘를 구하려면 첫 번째 A, B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 A, B, T를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얘를 구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 BT를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AT를 구한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얘와 얘를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리 2번이 실제로 성립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랑 같은가 같은가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예제 4.3까지 과제로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가 남는데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는데 그 중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나머지는 단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들에 대해서 그 덧셈, 곱셈, 그 다음에 역행렬을 연습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본인 스스로가 해서 그거를 자꾸 익혀야 돼요. 아셨죠? 그걸 꼭 해보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얘는 꼭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꼭 풀어줬으면 좋겠다가 뭐냐면 6번. 6번 꼭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6번. 6번이면 될 것 같아요. 즉 얘는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 사실 답은 성립하지 않는다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세요. 왜 안 하냐면 얘랑 전개를 하면 a제곱 빼기 ab 그 다음 여기를 전개하면 더하기 ba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같으란 보장이 없어요. 왜?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실제로 요 6번은 해보세요. a하고 b 더하고 a 빼기 b 한 다음에 그 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 a제곱 b제곱을 찾아서 뺀 다음에 결과가 같은지 안 같은지. 그럼 우리 요까지 과제로 해봅시다. 아셨죠?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절입니다.